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궁지에 몰린 이란, 폭격 대응에 대한 단서 거의 없어. 그리고 미국,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 규모와 남은 규모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중동 정세에 관한 매우 중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바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 정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이슈는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 향후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와 세계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가장 요새화된 핵시설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정권은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핵 농축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란의 핵무장 야욕과 미사일 개발은 단지 무기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의 자주성과 주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이번 공격은 단순한 타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는 자존심과 정권의 존속이라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인 셈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번 미국의 공격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관계망 X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지금 당장 처벌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보복의 방향을 이스라엘로 돌리려는 의도일 수 있으며 전선을 넓히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이 미국의 평화협정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이란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물리적 피해를 분석하고 대응 수단을 검토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 인프라와 미사일 능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은 사이버 공격, 제3국을 통한 테러 행위 혹은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교란과 같은 간접적인 보복 수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사용한 벙커버스터 폭탄의 위력입니다. 이란 관리들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의 능선에는 깊게 파인 거대한 구멍들이 관측되었고, 입구는 잔해와 흙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인 원심 분리기와 내부 시설의 상태는 아직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중립적 사찰단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야만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적 외교를 통해 대응 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로 향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란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그쳤다는 해석과 아직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거의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제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등 중동 국가들과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나서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해 점차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며 세계는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일회성 군사작전이 아니라 향후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중동 전체의 전략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지금, 외교와 무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 이후 핵 프로그램의 실제 피해 규모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단기적 지연에 그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6월 20일 자정을 막 넘긴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주리주의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7대 B2 스텔스 폭격기가 최신형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을 탑재한 채 18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 해역에 잠복해 있던 미 해군의 잠수함이 이란 이스파한을 향해 2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며 작전이 전면적으로 전개됐습니다. 타격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오던 포르도우와 나탄즈 지하 핵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그 시설들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공격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포르도우의 산악 지형에 거대한 폭격 분화구가 뚫려 있었고 일부는 환기 시스템 근처, 즉 설계상의 취약 지점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지하 핵시설 입구는 흙과 잔해로 막혀 있었으며 상부 구조물은 회색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댄 케인 공군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 이전에 이란이 일부 핵심 장비나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이 앞으로 수년간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치명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직접 인정했듯 고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며 핵심 부품과 기술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연료, 즉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외교나 작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포르도우 시설은 12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노출되었습니다. 각 폭탄은 약 4톤의 TNT에 해당하는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하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아직 해당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히 어떤 장비가 파괴되었고 얼마나 많은 우라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는 우라늄 저장고 내부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만약 이란이 감시단의 접근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순수한 평화적 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 프로그램은 순교자들의 피위에 세워진 국가 산업이며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영원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핵시설만이 아니라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 농축 우라늄을 금속화하는 시설, 그리고 원료를 전환하는 플랜트 등 핵폭탄 제조 과정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시설들을 일제히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의 핵확산 전문가 게리 사모어는 이란은 여전히 핵과학자, 지식,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잔재도 남아있을 수 있다며 재건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공격은 분명히 단기적 타격을 입혔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은 지난 30년간 제재와 공격 속에서도 버티며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정적 제압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저 다음 갈등을 위한 임시 중단에 불과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국제원자력기구의 접근 여부,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 재개 가능성, 그리고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반격을 취할지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태의 가장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